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저희가 봐야 될 건 사실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 쪽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소비 회복의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만큼 이 지표가 잘 나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개인 소비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견실하게 버티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의 현재와 미래의 그 소비 심리를 발표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미시간 대학도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 두 군데에서 모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오후 11시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은 130점 오르다가 4월 129.2보다는 좀 웃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좋게 나온다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매 판매 1분기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도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 않고 계속 견신한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 날에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 확정치도 나오는데요. 101점 오르다가 지난 4월 확정치 97.2보다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 상황도 좋고요. 임금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그 체감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목요일 날에는 오후 9시 30분에 1분기 GDP 개정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연율로는 플러스 3.1로다가 속보치 3.2%를 약간 밑돌지만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3% 성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달러 매수나 주가 상승에 호재가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후 9시 30분에 FRB가 중시하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디플레이터가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1.6%로 FRB의 목표인 2%를 하회한다는 점에서는 연준이 이야기했듯이 경제나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내력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매도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협상 재료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네, 저는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무역 협의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협의, 특히 FTA 협상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야기했듯이 5월에 팔고 떠나라는 말처럼 절세 목적의 개인퇴직연금의 자금 유입이 끝나면서 수급 사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재 S&P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16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난 2015년 이후의 평균치 16.8배보다도 낮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와서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70%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특히 현충일 공휴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현충일 주말 연휴자들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4,3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드라이빙 시즌에는 휘발유 가격이 작년보다 4% 저렴하고요. 고용 사정이 된 소득 증가세도 좋기 때문에 연휴 경기가 좋다는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여쭤봤는데 중국 PMI 발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또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수출 경기 증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사실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떨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 날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요. 전달보다는 0.2%포인트 악화된 49.9로 나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기준선 50선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상무부가 화해에 이어서 CCTV 회사인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수출 수주, 고용, 완성품 제거, 원자재 제거와 같은 주요 지표들이 모두 악화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전달보다 0.1포인트 정도 악화되겠지만 54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을 가보면 제조업은 악화되겠지만 항공, 운송업, 최신,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여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는 그만큼 뜨겁다는 건데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시장에 큰 영향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그리고 지지율 인하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이 지표가 나쁘다고 하나만 보고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주들을 매도하시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리고 지금 중국 위안화 관련해서 뭐 타겟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상계 관세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국 통화 가치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환율 전쟁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한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했는데요. 꼭 꼬집어 중국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정책은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거승춘 중국 은행 감독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환율 방어에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상계 관세를 이용한 것은 아무래도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체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피해 나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는 200억 달러 초과는 해당이 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3%가 초과되지 않은 1.4%에 불과하고요. 외환시장의 개입이 GDP 규모 2%로 초과해야 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0.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통화가치 절하를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해서 직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안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사면 초과에 몰리는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절상할 경우에는 자본 이탈이 되는 그런 그림도 지금 그려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3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IMF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이 유지해야 될 최저 수준의 외환 보유 금액은 2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보면은 현재 외환 시장 개인 여력이 바닥이 나여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국제 금융 시장의 트레일마라고 하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자유스러운 자본 이동, 환율의 안정, 독립적인 금융 정책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구현할 수 없고요. 두 가지밖에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희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외화 구입 제한뿐만 아니라 외국 송금의 신고 금액이 더 낮아지고요. 35만 명의 대미 유학생에 대한 규제도 가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300만 명의 대미 여행객들이 쓰는 금액이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소비 지도를 막기 위한 여행 지도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미 부동산 투자 금지뿐만 아니라 또 매각 요구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유보금 회수와 같은 각종 자본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에서 볼 때는 중국의 반시장주의, 자본주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위안화 절하 압력은 맞겠지만 대신 물가 상승이라든지 달러 표시 채무 증가 그리고 국제 통화로서 위상
추락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뭐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힘에 의한 지금 제재라며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뭐 중국은 미국 국채를 지금 이전보다 많이 매각을 하고 있고 미국 견제용으로 국채 매각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3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200억 달러 순매도했는데요. 2016년도 10월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3월은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일 때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채를 미국 견제용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최근 보유 감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 국채나 미국에 있는 주택 저당증권 그리고 예금, 임대 부동산 쪽과 관련된 다양한 달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연한 조정이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만기가 짧은 국채는 매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앞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매수 여력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금 보유량이 지난 1년 사이에 3% 늘었는데요. 자산 분배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미국 국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미국 국채 최대 보유 국가는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뭐 점입 가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물밑 접촉이 있어야 다음 달에 어느 정도의 뭐 타결점이 보일 텐데 물밑 접촉도 없고 언급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2035년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 전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에는 뭐 정치 체제가 서로 다르고요. 문화, 경제, 사상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압력에 휘둘려서 중국이 원칙에 관한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양국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타결짓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또한 한 가지 또 갈등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화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미국이 중국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와 공산당, 인민해방군과도 연계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줬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와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전개되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7월까지 부분 충돌 속에서 중국이 화해 문제에 대한 반발 강도를 조절해서 10월 건국 기념인 70주년을 기념해서 낮은 수준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세계 증시가 좀 상승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 금리도 상승하고 달러 강세도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률은 25%에도 참 못 미칩니다. 가장 높은 시나리오의 확률은 협의가 결렬이 되고요. 무역 전쟁이 하이테크 전쟁으로 전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40% 이상 감소합니다. 중국의 성장률도 1.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위엔화는 한머니 이탈로 1달러 7유엔선이 깨지게 되고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본 통제, 거래 규제, 이 때문에 호주 달러와 같은 자원국 통화, 그리고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충돌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로 걷잡없이 흘러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제2의 차이나 쇼크라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나 증시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 회피 현상으로 해서 달러 약세, 채권 매수, 금,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야지 우리 증시에서도 좀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해주신 시나리오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데 여기까지 안 가기를 모두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